안녕하세요, 승TV입니다. 지난 자소서 1, 2번 영상을 올린 뒤 많은 친구들이 댓글이나 인스타 DM으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보답으로 오늘은 자소서 3번 영상을 찍으려 합니다. 이번 영상 역시 부담 갖지 마시고 질문이나 고민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인스타 DM으로 많이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영상 시작할게요. 3번 문항 먼저 읽어볼게요.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문항은 봉사정신이나 친구들과 협력한 모습을 기술하는 문항인데요. 자소서 모든 문항을 통틀어 리더십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문항이라 생각합니다. 3번에서는 주로 학생회, 학급 회장, 정교 회장 등 단체 활동에서 일어난 갈등을 해결한 사례 혹은 정기적인 봉사를 하며 변화된 생각을 기술하는 문항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비슷한 주제로 글을 적기 때문에 그 속에서 본인의 전공 적합성을 엮거나 개성이 잘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 자소서를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2학년 화법과 작문 시간에 교지 제작 조별 활동 조장이었던 저는 조원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통일성을 놓치지 않는 작품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조장을 맡아 화작 시간에 교지를 만드는 활동을 했다는 문장을 시작으로 글을 열었습니다. 조장으로 리더십을 표현하고 조원들의 개성과 통일성,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통해 전체적인 글의 주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 조는 관심 분야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로 교지를 계획하고 직접 질문지를 작성하여 각 전문가들과 개별적인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떤 식으로 교지 내용을 작성했는지 짧게나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전문가의 분야가 다르고 질문 문항도 다른 탓인지 수업한 원고들을 큰 수정 없이 싣기에는 교지가 난잡해 보였습니다. 원고를 수정하려 하자 나름대로 고심하여 준비한 인터뷰여서인지 자존심 문제로 팀원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위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저는 3번 문항의 주제를 갈등 상황의 해결로 잡았습니다. 원고를 수정하자니 조원들의 반발이 거셌고 그대로 싣기에는 교지가 난잡해 보일 것 같다는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원고 내용의 순서 교체나 부분적인 생략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했고 이에 조원들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질서 잡힌 교지를 만들어내야 하는 딜레마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문장이 살짝 길어 보일 수도 있는데 문장을 끊기에는 애매하고 안 끊자니 문장이 너무 길어 보일 때는 저처럼 뭐뭐 했고 등의 표현을 사용해서 글을 읽을 때 한번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 딜레마는 질서와 자율의 조화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장은 문단을 바꿔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는지 저만의 표현인 질서와 자율의 조화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기술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문장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조장으로서 포토샵을 이용해 전체적인 색감을 녹색으로 정하고 타이포그래피를 이용한 표지를 제작하여 글의 질서를 잡았습니다. 글의 질서를 어떻게 잡았는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제 진로인 마케터의 특성을 살리고자 포토샵을 활용해 디자인한 내용을 넣었어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본인의 진로와 연관지어 내용을 살포시 넣으면 훌륭한 자소서를 쓸 수 있습니다. 공통 문항은 직업을 갖게 된 동기, 후배들에게 해줄 조언 이 두 가지로 최소화하여 색감과 공통 문항을 제외한 세부 문항, 글의 배치는 전문가 분야의 특성에 맞게 배치하도록 자율성을 주었습니다. 앞의 문장에서 디자인적인 질서를 잡았다면 이번 문장에서는 공통 문항을 주어 글 내용 자체의 질서를 잡고 세부 문항과 글의 배치는 조원들의 자율성을 주어 질서와 자율의 조화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쭉 서술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바탕으로 조원들의 개성과 글의 통일성 둘 다 놓치지 않는 훌륭한 교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 역시 직종별 특색이 살아있으면서도 글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교지라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역시 느낀 점 전에는 자기 자랑이 빠질 수 없겠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어떤 칭찬을 받았는지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또 통일성과 개성,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았다는 것도 함께 표현해주고 있고요. 교지 제작 활동 조장 역할은 저에게 질서와 자율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 균형을 맞추고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교지 제작 활동의 조장 역할을 통해 질서와 자율의 적절한 조화를 이뤄내는 방법을 배우게 됐다는 것으로 느낀 점을 함축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2학년 부회장과 3학년 회장 생활 속 반티 제작, 체육대회 역할 배분 등 여러 갈등 상황 속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이러한 배운 점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반티 제작을 3번 문항에 메인 아이템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로 반티 제작을 메인 소재로 끌고 가는 건 좋지 않아요. 너무 흔한 소재여서 메리트가 없어요. 서브 아이템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면 반티 제작 아이템은 버리세요.
최소한의 질서와 최대한의 자율성 보장을 리더가 부원들과 협력하고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수단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질서와 자율로 표현한 것이 아닌 최소한의 질서, 최대한의 자율성 보장이라 적어놨습니다. 슬슬 글이 마무리가 되어가니 기업가로서의 면모도 어필해야 하고 제 자소서의 컨셉인 사회적 책임을 갖춘 글로벌적인 리더에 부합하도록 문장을 적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리더의 면모를 이 문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에 저 자신이 기업가가 되어서도 양보와 밀어붙임의 균형은 제 회사 성장의 훌륭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질서와 자율 단어를 이미 글에서 너무 많이 언급했으니 기업가가 사용한 조금 더 고급진 단어, 양보와 밀어붙임의 균형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제가 기업가가 되었을 때를 가정하며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제 자소서를 예시로 어떻게 자소서 3번 문항을 작성해야 될지 설명해 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자소서 3번 주제를 잡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크게 3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리더십적인 면모를 많이 드러내라. 둘째, 너무 봉사에 집착하지 말고 그 안에서 전공 적합성, 진로를 살며시 드러내라. 셋째, 반티 제작을 메인 소재로 절대 삼지 마라. 이 3가지만 지킨다면 큰 무리 없이 3번 문항을 작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마지막 4번 문항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